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주역 점괘로푼 2022년 2월 9군 2월 9군으로 나온 주역 점괘는 풍지간께에서 초요, 이요, 상요가 동해서 수택절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지간께는 주역 64개 중에서 20번째 개가 되겠고요. 수택절개는 60번째, 60번째 개가 되겠습니다. 관괴나 절개는 제가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매월 구군으로 뽑은 점괘 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괴입니다. 관괴는 본다는 거죠. 무엇을 본다. 근데 보는 게 그냥 스쳐듯이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정도의 굉장히 통찰력 있는 관찰을 의미하는 본다는 것이고요. 절개는 끊어지는 거죠. 마디. 그래서 이 두 괴가 어떻게 2월 구군으로 점괘가 나왔는지를 제가 주제로 두 의미를 합해서 정한 것이 이제 때의 움직임을 깊이 있게 관찰하라. 낡은 것은 끊어지고 새로운 것이 돋아난다. 그래서 2월의 구군은 어떤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겪는 주체들, 그러니까 이제 민이죠. 백성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경지가 단순히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있게 관찰하라 라는 것이 2월 구군의 점괘가 되겠습니다. 처음 나온 괴가 풍지간괴죠. 상괴는 손괴, 괴명은 손괴인데 괴상은 바람이죠. 학괴는 이제 곤괴, 괴명은 곤괴인데 괴상은 땅입니다. 그래서 풍지관괴입니다. 관괴. 근데 초요, 이요, 상요가 동해서 초요, 이요, 음요가 양요로 바뀌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신 것처럼 수택절개의 학괴가 되면서 곤괴가 택괴로 바뀌었습니다. 태는 괴명이고 괴상은 택입니다. 택, 연못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상요가 풍지관계에서는 양요였는데 동하면서 수택절개에서 음요가 되면서 수택절개에서 상요가 감괴가 되었습니다. 괴명은 감괴고 괴상은 물을 나타내는 괴가 되었습니다. 감괴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달 괴 전에 지난달 1월 구군으로 제가 주역검괴로 뽑아서 설명해 드린 것이 중택택괴였죠. 그 중택택괴가 초요, 사요가 동해서 중수관계로 변했습니다. 처음 나온 괴도 상요, 하요 모두 똑같은 괴였죠. 그래서 연못을 나타내는 택괴가 상괴, 학괴 모두 이루어져서 중택택괴가 되었고 초요하고 사요가 동해서 양요가 음요가 되면서 상괴, 학괴 모두 물을 나타내는 감괴가 되었습니다. 중수감괴가 되었죠. 그래서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험한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정했던 주제가 험한 일이 계속되는 나라, 희망과 신념으로 지혜롭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소박한 움직임들. 이번 달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났죠. 험한 일들이 많이 났죠.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 녹취 의혹을 제보했던 분이 의문의 죽음으로 또 발견이 됐죠. 대선과 관련해서 생각지도 않은 의혹과 의문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자, 오늘 풍지관계, 처음 점괘로 나온 풍지관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지관계는 괴의 형태처럼 학괴는 땅입니다. 그죠? 땅이고 상괴가 바람이죠. 그래서 땅 위에 바람이 불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땅 위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바람이 부는 형태. 바람이 불면 모든 게 다 흔들리잖아요. 그죠? 뭐 나무도 흔들리고 꽃들도 흔들리고 뭐 튼튼한 건물이 안 흔들리겠지만요. 사람도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가려졌던 것이 또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 관괴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임금이 본다라고, 이 풍지관계에서 중요한 건 임금의 역할이에요. 이 임금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통치자가 되겠죠. 대통령. 국정을 책임지는, 국사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무엇을 보느냐. 대통령의 바라봄이에요. 대통령의 바라봄. 그러니까 국가 리더의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리더가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아니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소리를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리를, 보아야 된다고 지금 주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움직이죠. 무생물이야 못 움직이지만 생물은 다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면 또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 소리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미세한 소리라도 소리는 분명히 납니다. 그 소리를 듣느냐에 못 듣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세상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제가 옆에 지금 제가 너무 이쪽에 오른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뒤에 잠깐 보이시죠? 예. 이거 조정이 안 되는데 지금 제 뒤에 지금 배경으로 나오는 게 제가 잠깐 옆에 이제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관세음보살은 움직이는 모든 세상의 도리를 듣죠. 그죠? 특히 이제 사람, 중생들, 이 고진멸도, 사성제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중생들의 어려운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엇을 희구하고 또 뭘 갈망하는지를 듣는 거죠. 보는 거죠. 봄으로써, 알아서, 구제와 자비와, 가호를 내려주시는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이 풍지관계가 나오면, 그 중원에서, 주역점에서 풍지관계가 나오면 옛날 그 중원,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든지 이후 이제 중원에서 왕조 시대 때는 국가의 일을 맡은 임금이 반드시 이 괴가 나오면 천하를 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천자국이 있고 천자가 다스리는 제후국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제후국을 다스리는 걸 천하를 순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후국들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상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관은 굉장히 투철하게 바라보는, 아주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을 이제 관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풍지관계 괴사입니다. 괴사 내용은, 자, 보시면, 관계는,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여 옹약한다. 이 관은 잘 안 쓰는 관자인데요. 이 씻을 관자입니다. 손 씻는다 이거죠. 가운데 물수변이 있고요. 그래서 손을 씻었는데, 천은 이제 올릴 천이거든요. 우리가 뭐 천거한다, 뭐 추천한다 할 때 그 천인데, 여기서 불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닦았는데, 아직 제사를 올리지 않은 상태면, 믿음을 두고 있다. 믿음을 두고 있는데, 옹약한다. 옹은 우러러볼 옹자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두고 우러러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경배하는 어떤 신에게 어떤 예전을 올릴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손을 씻죠. 그래서 손을 씻고 제사전 또는 신전에 나가는데 아직 뭐 제물을 다 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기 바로 전은 그 순간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죠? 굉장히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아주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을 부자인데,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마음속에 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성을 가지고 우러러 본다 이거죠. 내가 이 제사를 조상님께 지극히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예전을, 저는 이제 산신예전을 드리니까 산신예전을 정말, 산신님께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경의 마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갖게 되는 공경한 마음은 바로 그 시기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고 나서 준비할 때, 그죠? 그리고 또는 이제 제사 음식을 올리기 전, 바로 그때가 이제 가장 경건한 순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관의 음식과 또 따라하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건 마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지극한 공경심을 가진 그 상태, 그게 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정성이 모아질 때의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임금은 하늘에도 천도를 잘 깨닫고 살펴서 그 천도에 따른 정치 철학을 익히고 배워서 또 마음에 담아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국가를 돌아보면서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백성들이 임금을 우러러 보겠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있는 걸 이렇게 한번 쓱 여기 뭐 있네, 이게 뭐네 하는 어떤 형태의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그 사물의 그 사물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깨우치는 것, 이게 관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있죠. 윗바사나 명상을 할 때 항상 떠올리는 것이 관입니다. 관, 볼관자. 그래서 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풍지관계에도 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괴사를 설명한 단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활, 대관재상하고 순이 손하니 중정이 관천하라. 대관재상, 크게 바라본다는 거죠. 크게 바라보는데 어디서? 위에서 크게 바라보고, 순이 손, 순할 순자죠. 순하고 손은 손께, 요 바람께를 말합니다. 요 풍께, 요 위에 상께를 말합니다. 순하고 겸손하니 중정, 가운데 바르게 있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정함으로써 관천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 관관이 불천유부 옹약은 지금 이게 관계의 지금 괴사였죠. 앞에 나온 관계 괴사예요. 깨끗이 손을 씻고 아직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하관이 화야라.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보는 거죠. 아래를 내려보고 화야, 이루는 것이다. 뭘 이루는 거겠어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임금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바로 하관, 아래 내려를 보면서 모든 질서가 제대로 잡혀져 있는지, 사회 질서, 세상의 질서가 잡혀져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관천지 신도이 사시불특하고, 이거 볼까요? 자, 관천지 신도. 자, 천지 신도, 하늘의 신비한 도. 우주 질서겠죠. 우주가 돌아가는 이 신비한 질서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시불특하고, 사시는 사계절이죠. 사계절이 어긋날 특자예요. 어긋나지 않는다. 하늘의 도를 보니, 하늘의 신비한 도를 보니 기가 막히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하는 이런 자연 순환의 원리를 보고, 이게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는구나. 왜? 자연의 질서는 도가 있기 때문에, 신비한 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신도 설교의 천하복의하라. 그죠? 그 성인,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이제 임금이 되겠죠. 임금이 그럼으로써 신도, 신비한 도를 설교,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럼으로써 천하가 복의라. 그죠? 복이 뭐예요? 따른다는 얘기죠. 잘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천하 질서의 원리대로, 천리의 이 질서대로, 신비한 하늘의 도대로 행하면 백성들도 그 임금을 당연히 따른다. 그런 얘기.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만큼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도에 따라서 얼마나 정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또는 백성들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단전에서는 상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활. 풍행지상이 관이니 선왕이 성방관민하여 설교한다. 요거는 요 상전은 요 괴상, 주로 이제 상전은 괴사를 부연 설명하는 요 상전은 대부분 그 괴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풍지관계에서 상전도 이 관계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풍행지상, 학계가 땅이고 상계가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바람이 땅 위를 지나가는 것이 관이니, 관계상이니, 왕들이
성방. 이 성방은 이제 천자가 제후국을 돌아보는 걸 이제 성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소를 다 살피고 관민,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아 설교한다. 즉, 가르침을 베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궤상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착한 선왕은 옛날에 착한 왕들은 이 궤상을 보고 궤상에서 점괘가 나오면 천하를 제후국을 순시하면서 백성들의 삶의 상태를 돌아보고 필요한 가르침들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계의 상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효사로 들어가 볼까요? 자, 효사는 동안효가 초효, 이효, 상효인데 제가 삼효도 같이 넣었습니다. 삼효의 효사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자, 초육은 동관이니 소인무구요 군자인이라. 상활. 초육 동관은 소인도야라. 초육은 동관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보는 거죠. 어린아이가 보는 것이니 소인무구요. 소인은 허물이 없는데 군자에게는 이이냐, 군자는 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초효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건 소견이 좁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견이 좁은 사람으로 사물을 그렇게 보는 것,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편협된, 그러니까 아주 좁은 소견으로 편협된, 지금으로 치면은 진영 논리겠죠.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하는 이런 진영 논리가 뭐다? 바로 동관이에요. 동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관점이 뭐다? 지금 우리로 보면 진영 논리예요. 자신들의 말만 맞고 상대방이 하는 건 다 틀렸어. 내로남불이잖아. 이게 뭐다? 동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유치한 수준에서 보면 이게 소인 무구야. 무구라는 건 허물이 없잖아요. 소견이 좁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로남불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만약 군자가 그런다면 생각이 있고 판단력도 있고 배우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편협된 판단을 하면 뭐다? 부끄러움이에요. 인색하다는 건 여기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 군자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결국 뭐다? 부끄러움을 알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견이 좁고 편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보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런 아주 유치한 이 관찰이지만 그런 시각으로는 그 위대한 덕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소견이 좁은 소인한테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배운 자가 그리고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관찰력이 없이 바라본다면 답답하고 결국 뭐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지금 첫 번째 효에서, 즉, 유치한 소견이 좁은 사람처럼 바라보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효에서 가르치는 거. 두 번째 효, 유기에서는 규관이니 이여정이라. 규관은 뭐예요? 규자는 엿볼 규자거든요. 훔쳐볼 규자, 엿볼 규자, 여기 규관이에요. 규관이. 그러니까 엿보는 것이니, 여자가 바른 것이 좋다. 여자가 바른 것이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규관 여정은 엿가추야라. 규관 여정. 그러니까, 엿보아서 여자가 엿보아서 여자가 바르게 하는 것 또한, 그럼 여자가 바르지 못하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바름, 여자의 올바름에 대한, 것은 결국 추한 것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효에서는 좁은 소견으로 봤는데 두 번째 효에서는 바라보는데 숨어서 보는 거예요. 옛날에 왕조 시대 때 옛날에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남자가 항상 우선이었잖아요. 남존여비 시대에서 여성들은 집안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고 알아도 문틈으로 무슨 일이 났나 살짝 이렇게 훔쳐보는 거였다. 그러니까 틈으로 엿보는 게 뭐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여성들이 집에서 남성들이 뭐하나 남자들이 뭐하나 이렇게 훔쳐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이 임금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관찰력이 없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큰일 나는 거죠. 문틈으로 엿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뭐다? 결국
추한 일이다. 추잡스러운 일이다. 자, 그 세 번째 이유는 동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는 얘기인데, 6.3은 관아생하고 진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아생이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나를 보는, 나의 생김새를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보러보고, 나아갈지 아니면 물러설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처럼 대의민주 시대에 우리가 그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나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후보로 나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현재, 그다음 과거, 미래, 그리고 자신의 능력, 한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게 정말 내가 이 선출직에 나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정말 계속 이 후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전에 나왔죠. 관아생 진퇴하니,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지 물러설지를 결정하는 것이 미실도야,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관아생을 해야 됩니다. 관아생. 그 다음에 이제 상구, 마지막 교의 상구요를 보면 관기생이에요. 관아생은 나를 돌아보는 건데, 관기생은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효는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5번째 효가 임금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 관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타인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타인의 삶. 관기생하니 군자무구라. 임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허물이 없죠. 왜?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에서는 관기생은 지미평하라. 아직 내가 돌아봤는데 이 뜻이 아직 평안하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볼 땐 이거 잘 사는구나 또는 잘 못 사는구나 판단 전에 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완전히 편안한 삶을 사는 걸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특히 선출직 공무원 나가는 사람들 전부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가 은퇴한 뭐 학자라든지 아주 큰 사업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의 뭐 작품이라든지 뭐 저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놓거든요. 책을 써서 내놓는다는 건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건데, 그동안 자기의 생각들을 세상에 드러낼 때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사람들이 내 생각에 어떻게 동의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을 나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기생을, 특히 이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관기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다음 절개를 보겠습니다. 수택절개 보겠습니다. 수택절개는 64개의 주역괴 중에 60번째라고 그랬죠. 60번째 주역괴, 60은 육식갑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사람은 60세가 되면 회갑이라고 하죠. 이 회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한 번의 삶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을 산 거예요.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절, 그 다음에 이제 61세가 되면 인생의 두 번째 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내 인생의 한 마디, 첫 번째 마디를 다 산 거고, 61세가 되면 인생의 두 번째 마디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60갑자에서 60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주역은 64개인데 60에서 한 마디가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절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마디라는 게 뭐예요? 마디는 이제 쭉 올라오다가 묵은 것이 이제 딱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식물은 마디라고 하지만 동물은 관절이라고 하죠. 사람도 이제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있어야 이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관절이 있어야 이게 굴신이 되잖아요. 구부러지고 펴지고 구부러지고 펴지고. 만약 관절이 없다 봐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죠. 물건을 들거나 운동하거나 할 때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굽혔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식물에게는 마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줄기가 올라오다가 이제
마디가 생겨서 다시 또 새로운 또 줄기가 생겨나가는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처럼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이제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분수에 맞게 절도를 지키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식물이 그렇듯 자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자연의 변화도 천지 만물이 분수에 맞게 이렇게 딱 절도 있게 끝나는 것처럼 모두 이 마디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을 비롯한 동물 그리고 식물들도 그렇게 자라난다. 그래서 이 수택절의 괴사를 보면 절은 형이다. 절은 형하다. 그러니까 절괴는 형통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모든 것이 이제 분수에 맞춰서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게 끝날 때 끝나고 새로운 게 또 시작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니까 그 고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절은 형한데 고절은 불가정이라. 고절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절이잖아요. 이거는 바르지 못하다. 이 대나무가 제가 그림 올려놨는데 대나무 각 마디 있잖아요. 그죠? 대나무가 한 마디 자라고 또 다시 이제 대나무 가지가 올라가고 또 줄기가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대나무가 쭉쭉 커져 올라가잖아요. 자, 사람이 이제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절약을 선전하는 CF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표정 하잖아요. 이게 고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잘 구부러지지 않을 때의 어려움. 이게 고절이야. 고절은 뭐예요? 바르지 못한 거지. 관절이 바르지 못하니까 고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잘 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개, 풍지관계에서 초요, 이요, 상요가 동해서 절개가 된 건 2월 달에 그 국운 점사로 보면 2월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떤 그침의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디가 식물이 마디가 생기면 새로운 그 줄기가 올라오듯이 대한민국의 흐름에서 2022년 2월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그침의 달, 끊어지는 달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괴사에 대한 단전을 한번 보면요. 절영은 내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강유분이 강득중이요. 이거 강유는 강은 양효를 나타내죠. 유는 음효를 나타내는 거. 굳센 강, 부드러울 유자인데 강은 그래서 양효와 음효가 나뉘어져서 양효 강득중 양효가 가운데에 뒀다. 여기 보시면 2호의 자리에 두 번째 구위 자리에 이 2호 자리에 그 양효가 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5호 자리에도 지금 양효가 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양효가 가운데 자리를 얻었다. 그래서 고절 불가정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마디가 바르지 못한 것은 기도궁야라. 그 도가 궁하다. 궁하다라는 건 뭐예요?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궁핍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열이 행엄하고 기쁨으로써 행함대 행하고 당위 이절하여 마땅한 자리에서 맺음이 있고 중정이 통이라. 중정이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신체 활동이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 열이 행엄이나 당위 이절이나 당위 이절이나 중정 이통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듯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이 행엄이라는 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힘들어도 지금 앞에 보면 고절 불가정이잖아요. 내가 관절이 아프면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위치에서 알맞은 행동을 하고 또 절제 있게 행동을 하면 내 자리에서 내가 빛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중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 중정이 통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통한다는 건 뭐 누구한테나 다 공감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지나칠 때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냥 하고자 할 때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또 고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에 있어서 관절이 아픈 게 고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나치게 너무 앞서거나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고절이에요. 이게
고절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맺어짐으로써 사시성, 사계절이 생기는 거고, 절이 제도하여, 이 제도, 끊어짐으로써, 맺음으로써 제도, 이 도는 길도자가 아니죠. 법도 할 때 법도입니다. 법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불상제하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불해민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건 통치자가 하는 얘기, 절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마치 이 사계절이 탁탁 나뉘어져서 끊어지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제도를 만들었고 법규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질서를 지켜야 개인의 재물도 지키고 백성들의 삶을 지킨다, 이거.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법치가 깨지고 그리고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깨지는 이런 상황에 결국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법규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법규대로 제대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입헌국가 답게 법치를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상활만 보겠습니다. 절개는 괴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괴의 그 형상을 주로 나타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개에서의 상전도 이 절개의 형상을 보고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택상 유수가 절이니, 그러니까 물 위에 이 연못, 상계가 물이 있는 거고 학계가 연못이잖아요. 그래서 수택 절개는 연못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못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연못을 넘칠 정도로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연못 밑에 있는 뭐 집이 있으면은 집이 훼손을 당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논들도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못이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물이 채워져야 절이 되는 거죠. 절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택절의 모양을 보고 풀이한 내용이 요 상전이에요. 그래서 이 연못에 물이 넘치지도 또 모자르지도 않게 알맞게 찬 모양을 지금 나타낸 건데, 그게 바로 뭐냐? 군자의 제수도 의 덕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여기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법규를 잘 만들어서 의 덕행,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덕행을 한다라는 건 잘 지킨다라는 얘기거든요. 잘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잘 지킴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논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백성들의 재물도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피해를 막고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절개예요. 절은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으면서 그 어떤 것들을 마치 이 연못 안에 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한 나라로 본다면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법규 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잘 운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절개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불상제, 재산의 피해가 가지 않고 불해민, 백성들에게 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맞는 점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2년 2월 점괘로 풀어드린 풍지관계에서 초여이어 상여가 동안 수택절개 여러분들에게 점사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면은 이제 설이네요. 설 명절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실방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